여러분 안녕하세요, 톡산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밥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밥솥은 한번 구매하면 쉽게 바꾸는 그런 가전이 아니죠.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장나서 아니면 식구수가 늘어나서 좀 더 큰 밥솥이 필요할 때 그때쯤 밥솥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. 밥솥 구입하시면 5년이고 10년이고 좀 오래 사용을 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밥솥을 구매하셨을 때 좀 더 고민이 크실 것 같거든요. 오늘은 밥솥을 구매하시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6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. 그리고 올 초부터 제가 직접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밥솥을 기준으로 요즘 나오는 밥솥에는 어떤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브랜드인데요. 밥솥 브랜드는 정말 많죠. 쿠쿠도 있고 쿠첸도 있고 풍년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브랜드가 있습니다.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좀 보면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. 그만큼 익숙해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내용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. 취향 차이가 너무나 커요. 두 번째로 체크하실 부분은 밥솥의 사이즈인데요. 도대체 어떤 사이즈의 밥솥을 구매하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2인 가구이지만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3인용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? 이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 6인용으로 가야 될까?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이거는 생활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다양합니다. 1인 가구분들은 보통은 밥을 또 해놓고 얼려두시는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. 그런 분들은 6인용이나 10인용으로 가시는 게 보다 맞겠죠. 근데 4인 가구인데 외출을 좀 많이 한다. 그러면 3인용으로 가는 게 또 맞기도 하고요. 보통 밥솥을 고르는 기준들을 보니까 가구수 곱하기 2를 해서 고르라고 하더라고요. 집에서 먹는 끼니수가 평균적으로 2끼 정도 된다라는 계산 하인 것 같더라고요. 저희 집은 4인 가구인데 요즘은 밖에 나가는 일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2끼 정도를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저는 6인용 혹은 10인용 중에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좀 넉넉하게 10인용으로 구매를 했어요. 저처럼 이렇게 6인용과 10인용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요즘은 밥솥으로 밥만 짓는 게 아니라 요리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예를 들면 삼계탕이나 죽이나 기타 다양한 것들이요. 그랬을 때 저는 보다 6인용보다는 좀 10인용을 보다 추천을 드려요. 그 이유가 6인용의 내소체 사이즈가 닭 한 마리가 들어가고 부재료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요리를 좀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좀 넉넉하게 10인용으로 가시면 좀 넘치지 않고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밥솥을 이제 구매하시려고 딱 가셨을 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IH는 뭐고 열판은 뭐지?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IH라는 건 정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인데 인덕션 히팅의 약자예요. 그러니까 내솥 자체가 열을 내는 거죠. 그래서 장점은 열을 좀 빨리 받을 수 있고 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단점이라고 하면 IH 방식이 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. 열판 방식은 기존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밥솥의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가스불에 밥을 익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꼬들꼬들한 밥을 하기에 좋습니다. 근데 사용 시 조금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바닥에 있는 밥과 윗부분에 있는 밥의 맛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. 네 번째로는 기압인데요. 밥솥을 사러 딱 가보면 기압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해둔 걸 볼 수가 있어요. 2기압도 있고 2.1기압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기압이 좀 높으면 밥맛이 좋다라고 강조를 하는 건데 그게 또 맞는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산에 가서 밥을 딱 지었을 때 기압이 좀 낮다 보니까 밥이 좀 설익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밥을 했을 때 기압이 좀 높으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찰진 그런 밥맛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최근 나오는 밥솥들을 보면 2기압 이상인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. 다섯 번째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인데요.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 정도 되면 조금 더 비싸지더라고요. 제가 들어보니까 밥솥에서 보온 기능을 썼을 때 전기료가 꽤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이면 좋긴 좋죠.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. 으뜸효율 가전 환급 사업이라고 해서 1등급 가전을 구매를 하면 구매 금액의 10%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1등급 제품의 밥솥을 구매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환급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여섯 번째는 신제품을 사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인데, 신제품에서 나온 밥맛은 조금 더 맛이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전 제품들도 사용해보고 신제품도 밥을 해먹고 해보다 보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그 신제품과 이전 제품의 밥맛의 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신제품에서의 그 차이라고 하면 관리했을 때의 보다 더 용이함,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의 좀 더 직관성,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부터 신제품에는 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. 이게 바로 제가 올 초에 구매한 신제품 밥솥인데요. 제가 라이브 방송 준비하다가 써보고 제 돈 주고 제가 산 제품입니다. 그때 마침 또 저희 집 밥솥이 고장나 있기도 했고, 밥을 또 지어보니 또 맛있는 거죠. 그래서 그냥 그대로 구매를 했는데, 신제품이라서 그런지 이 디자인도 요즘 스타일에 맞게 나왔더라고요. 기존에 보던 밥솥은 메탈 색상이나 그레이 색상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, 화이트 색상이라서 디자인에 일단 먼저 끌렸고요. 신제품이어서 또 다른 점들을 또 보다 보면, 신제품은 내소치 스테인리스인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. 스테인리스면 녹이 슬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, 좀 더 깨끗하게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열어보면 이렇게 커버가 분리가 되더라고요. 이전에는 판 따로 패킹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, 신제품은 이대로 세척하면 되니까 보다 간편해서 세척을 더 자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동 세척 버튼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구매했을 때 자동 세척 버튼으로 내솥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고 물 넣고 세척이 된다라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보압밥하고 무압밥의 선택지가 있어요. 이게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밥솥과 전혀 또 다른 모습이었는데, 잡곡밥 같은 거를 할 때는 보압밥으로, 김밥이나 볶음밥 같은 거 할 때는 무압밥으로 해서 꼬들꼬들하게 만들면 또 양념이나 재료들을 다 맛을 다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오픈 쿠킹이라는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. 뭐 콩나물밥, 나물밥 같은 거 할 때 있죠. 그럴 때 나물들을 밥을 하던 도중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오픈 쿠킹은 이유식 나중에 만드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았고, 저도 가끔씩 나물밥 같은 거 해 먹을 때 중간에 그냥 문을 딱 열어서 재료 넣고, 그래서 신제품에는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, 이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밥솥을 구매하셨을 때 좀 체크해보면 좋을 내용, 그리고 신제품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소개를 드린 내용이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이전에 라이브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, 저당밥솥이라는 그런 종류도 있어요. 식단 조절하시는 분들, 아니면 당뇨로 좀 이제 고생을 좀 하셔서 당을 최대한 배제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런 분들은 좀 저당밥솥으로 하시면 밥솥 안에 또 다른 뭔가 내솥이 있어서 밑에 당분을 좀 빼주더라고요. 이런 밥솥의 종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옵션으로 한번 두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밥솥을 구매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